안녕하십니까. 이제 랩뷰를 시작하시거나 랩뷰를 사용하고 있는데 좀 더 체계적으로 배우고자 하신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랩뷰 관련된 동영상 강좌를 업로드하고 있는 랩뷰 마스터 유튜브 채널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커뮤니티를 통해서 사전에 공지해 드렸다시피 카메라 녹화 프로그램을 이제 미니 프로그램 형태로 이제 강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메라 녹화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어떤 도구로서 우선적으로 카메라를 이제 자동으로 검색하는, 사용 가능한 카메라를 자동으로 검색하는 어떤 실습 코드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실습 코드 같은 경우는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 공유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소스 코드가 필요하신 분들은 네이버 카페에서 다운받아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실습할 코드의 프론트 패널 UI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이얼로그 형태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셀렉트 카메라라고 하는 그 제목이 있고, 제목 표시줄에는 셀렉트 카메라라고 표시가 되어 있고, 자, 선택 가능한 카메라를 표시하기 위한 하나의 컨트롤이 있겠고, 그 다음에 불량 컨트롤 두 개가 있어서 하나는 OK 버튼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이 선택한 카메라 정보가 출력으로 나가게 되겠고, 자, 캔슬을 누르시게 되면은 이제 아무런 카메라 정보도 출력을 내보내지 않도록 운영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블록 다이그램 코드를 보시게 되면은 우선 첫 번째로는 이번에 실습할 코드의 이제 메인이 되겠는데, 이 서브 VI가 있는데 서브 VI의 커넥터 펜을 보시게 되면은 입력으로는 이제 별도의 입력은 필요가 없겠고, 이 관련된 서브 VI 출력으로는 이제 카메라 인포라고 하는 1차원별 형태의 데이터가 출력이 나옵니다. 자, 서브 VI 내용을 좀 보시게 되면은 우선은 IMAQ DX라고 하는 그 카테고리에서 제공하고 있는 이제 API 중에서 enumerate 카메라라고 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함수를 이용하시게 되면은 현재 여기 옵션에도 보면 입력으로 connected only라고 하는 값이 기본적으로 참이어서 사용 가능한, 지금 연결되어 있는 카메라 정보만 얻어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력으로 1차원별 형태의 이제 클러스터 원소를 갖고 있는 데이터가 이제 나오게 되겠는데, 이따가 살펴보시겠지만 이제 전체 카메라 인포메이션 어레이라고 하는 부분에는 카메라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그 다양한 정보들 중에서 인터페이스 네임에 해당하는 정보만 뽑아서 사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르프를 이용을 하시고 포르프의 입력으로 관련된 1차원별을 인가해 주시게 되면은 오토 인덱싱 기능이 활성화돼서 원소를 하나씩 끄집어내실 수가 있는데, 원소 타입이 클러스터고 그 클러스터 원소 값 중에서 인터페이스 네임만 내가 뽑아내고자 하기 때문에 이름으로 풀기 함수를 이용하셔가지고 뽑아내시게 되면은 이 서브 VI의 출력으로는 현재 연결되어 있는 카메라의 인터페이스 네임 정보가 1차원별 형태로 출력으로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메인 VI에서 관련된 1차원별 데이터를 포르프를 이용을 하셔가지고 셀렉트 카메라라고 하는 그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이 표시하고자 하는 스트링을 인가하기 위해서는 스트링 정보와 그거에 매핑되는 밸류 값을 선언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프로퍼티 노드 중에서 string n 값이라고 하는 그 프로퍼티 노드를 하나 불러오시겠고, 이 관련된 값으로 다음과 같이 포르프를 통해서 입력받은 원소와 그 다음에 포르프의 루프 반복 터미널을 이제 부호 없는 16비트 데이터 타입으로 변환하신 다음에 이거를 하나의 클러스터로 묶어서 1차원별 형태로 인가를 해주시면 이 셀렉트 카메라라고 하는 그 인터페이스 부분에 정보가 표시가 되겠고요. 그리고 프로퍼티 노드 같은 경우는 하나의 프로퍼티 노드에 여러가지 속성을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퍼티 노드 같은 경우는 실행 순서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겠고, 그래서 우선 정보를 표시해 주신 다음에 그다음 값 신호라고 하는 건 뭐냐면 실제 이벤트를 발생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셀렉트 카메라라고 하는 표시된 값들 중에서 첫 번째 인덱스에 해당하는 값을 내가 선택을 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게 동작을 하시게 되면은 그 뒤에 화일 루프에서는 화일 루프 안에 이벤트 구조가 있는 일반 디자인 패턴이 되겠는데, 이 셀렉트 카메라 값이 변경된 이 이벤트가 한번 수행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코드를 보시게 되면은 프로퍼티 노드를 이용을 하셔가지고 이 설정된 값을 다시 읽어오시면 이 1차원별 형태로 나오게 되겠는데, 자, 이 값을 변경했다는 건 뭐냐면 이 값의 인덱스 정보를 얻어내실 수 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인덱스 정보를, 자, 인테저 32bit으로 데이터 타입을 바꾸신 다음에 별 인덱스 함수의 인덱스 정보를 인가해 주시게 되면은 관련된 인덱스에 해당하는 스트링 정보를 뽑아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cam1이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인덱스에 해당하는 값이라고 하면은 여기 출력으로는 cam1이라고 하는 값이 나오게 되겠는데, 궁극적으로는 이 관련된 문자 인디케이터를, 자, 실제 세션이라고 하는 IAMAQ에서 사용하기 위한 데이터 타입으로 바꿔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타입을 바꾸는 방법 중에 하나가 베리언트 데이터 타입으로 바꾸신 다음에 베리언트를 데이터로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해서 내가 바꾸고자 하는 데이터 타입으로 변환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선 이 스트링을 베리언트로 바꾸신 다음에 베리언트를 데이터로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하셔가지고 이 세션 정보에 해당하는 데이터 타입으로 출력을 내보내게 운영하실 수 있게 되고요. 또 관련된 이벤트에서 처리하는 부분이 뭐냐면, 이제 OK 버튼을 눌렀을 때는 이 관련된 세션 정보가 다시 그대로 출력으로 나가게 하시면 되겠고, 캔슬 버튼을 눌렀을 경우에는 아무런 정보도 출력을 내보내지 않도록 하시면 되겠고, 타임아웃인 경우에는 세션 정보가 그대로 다시 세션 정보에 반영되도록 운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는 그리고 OK 버튼과 캔슬 버튼이, 자, 클릭이 됐을 때는 이 값이 참이기 때문에 이 화일 루프가 정지되는 동작을 수행할 수 있게 되겠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시스8 코드 같은 경우는 나중에 그 카메라 녹화 프로그램에서 최초 프로그램을 실행을 할 때 내가 사용 가능한 카메라 인포메이션을 선택할 수 있는 사용자 인터페이스로 제공이 될 때 운영하기 위한 코드가 되겠습니다. 이론은 이 정도로 마치겠고 실제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탕화면에서 새로 만들기에, 자, 폴더에 카메라 자동 검색하기라고 하겠고요. 자, 경로를 복사하시고요. 자, 테스트할 vi 이름도 동일하게 하겠습니다. 자, 우선 새 vi를 선택하시고 컨트롤 S를 누르신 다음에 경로를 붙여 넣으시겠고요. 자, 동일하게 이름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자,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먼저 만들어 볼게요. 바탕화면의 색상이 기본은 이제 회색으로 되어 있는데, 자, 흰색으로 우선 바꿔주겠고요. 다음으로는 실버에서 링 앤 열거형에 가보시게 되면은 메뉴 링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메뉴 링을 하나 불러오시겠고요. 그 다음에 사이즈 좀 키우시겠고, 자리 맞춤 제가 가운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 프로퍼티에서 자, 라벨을 셀렉트 카메라로 하겠습니다. 자, 여기선 붙여주시겠고 캡션 정보에서는 띄워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캡션만 보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자, 이렇게 배치를 하시겠고, 다음으로는 자, 불리한 컨트롤을 두 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빈 버튼으로, 자, 하나, 그 다음에 하나 더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겠고, 두 개 선택하신 다음에 라벨은 보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제가 라벨은 OK라고 하겠고요. 자, 오프 텍스트는 대문자 OK로 하겠습니다. 글자 색상은 자, 파란색으로 하겠고요. 그 다음에 오프일 때는 흰색으로 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캔슬이라고 하겠고요. 오프 텍스트 표시하시겠고, 자, 대문자 캔슬로 하겠습니다. 자, 오프일 때 색상은 흰색으로 하시겠고, 글자 색상은 파란색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 셀렉트 카메라에 대한 색상도 자, 흰색으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마저 좀, 자, 이 아이콘을 더블 클릭하신 다음에 아이콘을, 자, 아이콘 모양을, 자, 컨트롤 X로 잘라내시겠고요. 여기에다가 셀 캠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폰트 크기는 10으로 하겠고요.
다음으로는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신 다음에 VI 프로퍼티에서 자, 윈도우 모양에 가신 다음에 VI 이름과 동일인을 체크 해제하신 다음에 여기에다가 자, 셀렉트 카메라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용자 정의로 가신 다음에 자, 메뉴 모음 보이지 않게 하겠고, 수직 수평 스크롤 막대 보이지 않고, 실행될 때 도구 모음도 보이지 않겠고요. 그 다음에 윈도우 크기 조정을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자, 프론트 패널의 자, 작업은 어느 정도 완성이 됐고요. 자, 메인 VI 작업을 하기에 앞서서 자, 서브 VI를 먼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건 닫겠고요. 자, 새 VI를 하신 다음에 자, 컨트롤 S를 누르시겠고요. 자, 서브 VI 이름은 자, 서브 파인드 카메라라고 해볼까요?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모듈화 작업을 할 때 항상 하는 작업이 있죠. 데이터 컨테이너에서 에라 클러스터 입력과 에라 클러스터 출력을 불러오시겠고요. 자, 커넥터 펜을 왼쪽 하단과 오른쪽 하단을 연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콘을 더블 클릭하신 다음에 아이콘 모양을 자, 잘라내기로 잘라내시겠고요. 자, 서브 파인드 캠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겠고, 자, 블록 다이그램 코드를 자,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선 케이스 구조를 이용하셔가지고 에러가 없는 경우에만 동작을 하도록 할 건데요. 자, 케이스 구조 하나 불러오시겠고, 케이스 구조의 입력 선택자로 에러 클러스터를 연결해 주시겠고요. 에러가 있는 경우에는 에러를 그대로 출력으로 내보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에러가 없는 경우에 대해서 코드를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러가 없는 경우에는 사용 가능한 카메라 정보를 얻어야 되겠죠. 그래서 카메라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자, 비전과 모션에 가보시게 되면은 NIMAQ라고 하는 거는 이제 내셔널 인스트루먼트 회사에서 제공하고 있는 비전 디바이스를 인식할 때 사용하는 자, API들이 모여 있고, 자, 타사 자, 비전 디바이스를 인식할 때 사용하는 거는 IMAQ DX라고 하는 카테고리의 함수들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가보시게 되면은 이니머레이트 카메라스라고 하는 게 있고, 이걸 하나 불러오신 다음에 자, 주석으로 자, IMAQ 자, DX까지 써야 되겠죠. 그 다음에 enumerate cameras라고 하겠습니다. 자, 에러 클러스터 연결해 주시겠고요. 자, 입력을 보시게 되면은 디폴트로 connected only 물음표가 yes입니다. 근데 자, 명시적으로 하기 위해서 자, 보이는 아이템의 라벨도 표시해 주겠고요.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출력으로 자, 클러스터 형태의 자, 보시는 것처럼 1차원 배열 데이터인데 원소가 클러스터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타입, 뭐 버전, 플래그 해서 쭉 있고, 지금 제가 관심 있는 거는 인터페이스 네임 정보가 관심이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우선 에러 클러스터 연결해 주시겠고, 이 출력 값에서 인디케이터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카메라 인포메이션 어레이라고 하는 자, 하나의 자, 인포메이션이 있는데요. 자, 이거를 한번 배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관련된 정보를 다 사용하진 않을 겁니다. 자, 이걸 한 이렇게 해볼까요? 이쪽에 배치하고, 현재 저는 이제 간단하게 이제 USB 2.0 타입의 카메라를 하나 지금 연결한 상태고요.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실행을 하시게 되면은 자, 보면은 자, 사용 가능한 카메라가 하나가 있죠. 그리고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카메라는 카메라 파일 네임은 USB 2.0의 PC 카메라로 뜨네요. 그리고 인터페이스 네임 같은 경우는 cam1이라고 하는 자, 정보가 있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 인터페이스 네임 정보를 사용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클러스터 원소 중에서 이 관련된 정보만 뽑아내기 위해서 자, 다시 코드로 들어가서 자, 포르프를 이용하시겠고요. 자, 1차원 배열을 인가해 주시게 되면은 오토 인덱싱 기능이 활성화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서 제가 원하는 거는 인터페이스 네임 정보만 얻고 싶기 때문에 이름으로 풀기 함수를 이용하셔가지고 자, 이렇게 하시고요. 라벨 보이도록 하겠고, 여기에서 선택을 하시게 되면은 인터페이스 네임이라고 하는 것을 자, 선택하실 수 있겠고, 관련된 정보를 출력으로 내보내신 다음에 인디케이터를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름은 카메라 인포라고 하겠습니다.
인포스라고 할게요. 이게 이제 복수가 될 수도 있거든요.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자, 서브 vi 코드가 다 완성이 됐고요. 자, 커넥터 펜을 마저 연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 같은 경우는 인덱스 디스플레이는 하지 않겠고요. 그 다음에 수직으로 좀 늘린 다음에, 자, 수직 스크롤 막대를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컨트롤 Z. 자, 한 번 더. 예, 됐습니다. 자, 커넥터 펜을, 자, 오른쪽 상단으로 맞춰 주시겠습니다. 한번 실행을 해 볼게요. 자, 캠1이라는 게 나왔죠. 자리 맞춤 제가 가운데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이제 서브 VI가 완성이 됐고, 다시 메인 VI로 가서 작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블록 다이어그램에 이 서브 VI 하나 불러오시겠고요. 자, 코드를 마저 마무리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서브 VI 출력 값을 우선 이용을 할 거고요. 서브 VI 출력 값을 이용하는데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이 셀렉트 카메라라고 하는, 자, 아까 그 지금 보시면, 자, 링앤 열고용에 가보시게 되면은 이 메뉴 링이라고 하는, 자, 컨트롤의 값을, 아이템을 제가 여기에 표시를 해줄 겁니다. 그래서 표시하는 방법은, 자, 여기에서처럼 뭐 여기에서는 인디케이터를 하나 만들었는데 굳이 만들 필요는 없겠죠.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확인했기 때문에. 그래서 자, 포르프를 이용하셔가지고 포르프의 입력으로 관련된 값을, 자, 연결해 주시면 오토 인덱싱 기능이 활성화가 되겠고, 자, 그리고 이 셀렉트 카메라에 대해서 프로퍼티 노드 중에서, 자, 문자 열과 값이라고 하는 프로퍼티 노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나 불러오시겠고, 이걸 쓰기로 변경하시고요. 우선 에라 클러스터 연결해 주시겠고, 자, 여기에 값을 업데이트를 해줄 겁니다. 그래서 업데이트를 해주기 위해서, 자, 여기에서 하나 상수를 하나 만드시겠고, 자, 클러스터를 원소로 갖고 있는 1차원 배열인데 지금 이 포르프 안에서는 관련된 클러스터 타입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안에 거를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드래그 하시게 되면은 안에 원소를 뽑아내실 수가 있게 되어 있고, 자, 테두리를 누르신 다음에, 자, 포르프 안에서, 자, 클러스터에서 이름으로 묶기 함수를 이용하셔가지고 이렇게 묶어 주시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스트링에 관련된 정보를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밸류에는, 자, 데이터를 연결해 주시는데 지금 보면은 강제 변환점이 생겼죠. 그 이유는 뭐냐면 여기 원소가 보면 부호 없는 워드 16비트 타입입니다. 그래서 자, 여기에서, 자, 삽입의 숫자형 팔레트에서 변환해서 unsigned 16으로 해주시게 되면, 자, 강제 변환점이 사라지시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구한 값을, 자, 관련된 프로퍼티의, 자, 값으로 인가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런 다음에, 자, 우선 이 뒤에 코드를 완성한 다음에 추가로 코드를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프로그램의 구조는 하나의 화일루프 안에 이벤트 구조가 들어있는 일반 디자인 패턴으로 운영할 겁니다. 그래서 화일루프 하나 만드시겠고, 그 안에, 자, 이벤트 구조를 하나 만드시겠고요. 자, 이거를 하고, 자, 에라 클러스터 연결해 주시겠고요. 자, 이 상태에서 우선 첫 번째로 OK 버튼과 캔슬 버튼에 대한, 이거 먼저 하는 게 낫겠네요. 이 셀렉트 카메라 값이 변경됐을 때 이벤트를 먼저 처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벤트 케이스를, 자, 추가하신 다음에 셀렉트 카메라 값이 변경이 됐을 때, 자, 확인을 누르시겠고, 관련된 컨트롤을 케이스에 넣어 주시겠고요. 자, 새 값을 선택하시겠고, 우선 여기서 하는 게 뭐냐면 이 앞서서 구한 프로퍼티 노드를 하나 복사하신 다음에 이번에는, 자, 읽기로 변경하신 다음에 에라 클러스터 연결해 주시겠고, 자, 이 정보로부터 읽은 값이 1차원 배열 형태죠. 그래서 이 1차원 배열 데이터 중에서 내가 선택한 인덱스에 해당하는 값만 뽑아내기 위해서, 자, 배열에 가보시게 되면은 배열 인덱스라고 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자, 라벨 보이게 하겠고요. 자, 여기에 인덱스 정보를 입력해 주시죠. 그런데 데이터 타입이 또 안 맞죠. 그래서 여기서는 인덱스, 요 배열 인덱스 함수의 입력으로는, 자,
인테저 32빗 데이터 타입을 인가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숫자형 팔레트에서 변화해서 인테저 32빗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하셔야 될 게 뭐냐면 여기서는 클러스터 타입으로 데이터가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다시 클러스터에서 이름으로 풀기 함수를 이용하시겠고, 여기서 제가 사용할 거는 스트링 정보만 이용할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라벨 보이게 하겠고, 자, 이 상태에서 자, 이거를 자, 세션 정보로 데이터 타입을 바꾸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 자, 클러스터에 가보시게 되면은 자, 베리언트라는 게 있고요. 우선 베리언트로 데이터 타입을 바꿀게요. 그래서 여기는 제가 주석으로 자, 베리언트로라고 하는 자, 함수를 이용해서 데이터 타입을 베리언트로 바꾸겠고요. 그 다음으로는 자, 베리언트를 데이터로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할 겁니다. 자, 라벨은 아래쪽으로 표시하겠고요. 자, 입력으로 값을 자, 연결해 주시겠고요. 자, 여기에서 이제 변환할 데이터 타입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imaqdx 함수를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imaqdx에서 보면 뭐 예를 들어서 하나만 불러볼까요? 뭐 스냅을 하나 가져와 볼게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은 세션 인이라고 하는 자, 입력이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상수를 하나 만들어 줍니다.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세션 정보에 해당하는 데이터 타입을 하나 만드실 수가 있게 되겠고, 이걸 복사하신 다음 가져오신 다음에 타입에 연결해 주시게 되면은 결국에는 출력으로는 이 실제 imaqdx API를 사용하기 위한 세션 정보를 세션 정보 형태의 데이터 타입으로 바꿔주실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자, 관련된 케이스 출력으로 내보내고, 출력해서 인디케이터를 하나 만드신 다음에 이름은 세션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자, 화일 루프의 정지 조건에 대해서도 이제 명시적으로 선언을 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약간 사이즈를 늘리시겠고, 자, 상수를 하나 만드시고, 자, 관련된 경우에는 화일 루프의 정지 조건은 거짓이 되겠고요. 타임 아웃일 때도 거짓이고, 타임 아웃일 때는 세션 정보를 그대로 다시 인가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생성의 자, 프로퍼티 노드에 자, 값을 이용하셔가지고 다시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뭐 이렇게 해볼까요? 자, 에라 클러스터도 있으니까 연결해 주시고, 자, 이렇게 하고,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자, 다음으로 하셔야 될 거는 자, 관련된 자, 이벤트 케이스를 만들었기 때문에 처음 VI가 실행이 될 때는 자, 정보를 읽어오신 다음에 이 관련된 이 케이스가 수행이 되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프로퍼티 노드를 하나 더 만드신 다음에 여기에서 값 신호를 이용하시고, 자, 여기에서 나는 첫 번째 인덱스에 해당하는 자, 셀렉트 카메라 값을 내가 이렇게 선택한 이벤트를 만들도록 하겠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관련된 코드가 수행이 되면은 이 셀렉트 카메라 값 변경이라고 하는 이 케이스 코드가 먼저 수행이 됩니다. 그래서 출력으로는 세션에 내가 선택한 카메라의 그 세션 그 인터페이스 이름이 세션 출력으로 나가게 되겠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OK 버튼과 캔슬 버튼에 대해서 처리만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OK 버튼 같은 경우는 이 세션 정보를 그대로 세션 인디케이터 출력으로 내보내 주시면 되겠고, 캔슬인 경우에는 정보를 내보내 주지 않으면 되겠죠. 그래서 자, 캔슬인 경우를 구현하기 위해서 하나 복사를 해 놓겠고요. 자, 선택하신 다음에 컨트롤 키를 누르고 자, 마우스 드래그 하시면 복사가 되겠고, 자, 이벤트 케이스 추가하신 다음에 자, OK 버튼을 클릭을 했을 때 먼저 이벤트를 처리하시게 되면은 자, OK 버튼을 관련된 케이스에 넣어 주시겠고요. 그리고 새 값에 대해서는 화일 루프의 정지 조건에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즉 OK 버튼을 누르면 이 관련된 이제 VI가 정지가 되겠죠. 그리고 자, 이 경우에는 이 세션 정보를 그대로 출력으로 내보내주면 되겠습니다. 자, 프로퍼티 노드의 값을 이용하셔가지고 타임아웃일 때하고 동일하게 이 관련된 세션 정보를 출력으로 내보내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자, 이벤트 케이스 추가하신 다음에 캔슬 버튼을 눌렀을 때 이벤트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캔슬 버튼 눌렀을 때도 자, 새 값으로 하시겠고, 관련된 캔슬 컨트롤을 케이스에 넣어 주시겠고요. 이 경우에는 자, 정보가 없는 빈 세션 정보를 출력으로 내보내 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 이제 코드가 다 완성이 됐고요.
자, 이 상태에서 자, 뭐 코드 사이즈를 최적화할 거는 그렇게 많지가 않네요. 자, 이 상태에서 자, 이제 필요 없는 것들은 좀 보이지 않게 하겠고 실제 동작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수 팔레트 닫겠고요. 자, 컨트롤 팔레트도 닫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여기서 보면은 이 세션이라고 하는 거는 실제 그 나중에 미니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는 이 세션 정보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선택하신 다음에 자리 맞춤은 가운데로 하시겠고, 자, 커넥터 펜을 다음과 같이 연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관련된 자 VI를 이제 메인 VI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모듈화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키우시겠고, 컨트롤 팔레트에서 자, 데이터 컨테이너에서 에러 클러스터 입력과 에러 클러스터 출력을 불러오시겠고요. 자, 커넥터 펜을 자, 왼쪽 하단과 오른쪽 하단으로 맞춰 주시겠고, 자, 이 부분은 보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이지 않도록 하겠고, 자, 블록 다이그램 코드에서는 케이스 구조로 감싸 주시면 되겠죠. 자, 함수 팔레트에서 구조에서 케이스 구조를 이용하셔가지고 크게 감싸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러 클러스터 자, 연결해 주시겠고, 자, 이렇게 연결해 주신 다음에 자, 와이어를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랩뷰는 그래픽 기반 언어이기 때문에 이 와이어가 선 처리를 잘 해야지 나중에 코드의 가독성이 좋아지고 또 수정할 때도 수정이 용이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와이어 처리하는 거를 너무 등한시 하지 않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에러 클러스터를 그대로 출력으로 내보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머지 케이스에 대해서도 자, 이렇게 자, 캔슬일 때도 에러 클러스터,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터미널 쪽에 입출력 터미널 쪽에 흰색 점이 있다는 것은 연결이 안 된 터미널이 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 연결이 되면은 안에 네모가 다 채워지게 되고요. 자, 이렇게 하고 자, 이런 식으로 하시면 코드가 좀 깔끔해지겠죠. 에러가 있는 경우는 아무 동작도 하지 않고 내보내는 코드가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도 좀 아래로 내리고요. 자, 케이스 구조의 자, 사이즈도 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이제 코드가 진짜 다 완성이 됐고요. 자,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행을 하시게 되면은 자, 관련된 사용 가능한 카메라 인포메이션이 인터페이스 네임 정보가 이 링 보면은 메뉴 링 컨트롤에 매핑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선택하신 다음에 OK 버튼 누르시게 되면은 출력으로 보시는 것처럼 자, 캠1이라고 하는 정보가 출력이 나가겠고, 캔슬을 누르시게 되면은 이제 아무런 정보가 나가지 않겠죠. 그래서 메인 VI에서 이 관련된 서브 VI에 자,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표시하도록 운영을 해서 프로그램이 실행이 됐을 때 관련된 메뉴가 먼저 팝업이 돼서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카메라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자,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운영하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자, 여기 서브 VI 보시게 되면은 자, IMAQ DX에서 제공하고 있는 자, 이뉴미레이터 카메라스라고 하는 API를 이용을 해서 내가 사용 가능한 카메라 인포메이션을 선택해서 운영할 수 있는 유저 인터페이스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번 강좌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